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히트 익스체인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교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는 그 믹싱 체인버와는 달리 이제 두 개의 어떤 다른 유체가 이제 서로 그 섞이지는 않으면서 이제 열교환만 하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히트 익스체인저 혹은 이제 열교환기라고 하고, 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보일러라든지 어떤 냉각 장치 같은 것에 이제 그 콘덴서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장치들을 우리가 열 교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떤 개념도 상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두 개의 관로와, 그 두 개의 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관로와 이러한 그 쉘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쉘 내부에서 그 열교환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간략한 개념도로 나타낸 것이고, 이제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일러나 어떤 냉각 장치의 그 이러한 열교환기 부분을 살펴보면 이러한 관로가 이제 구불구불하게 그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관로를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할수록 이제 열교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로 이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열교환기에 있어서 항상 이제 어떤 그 고온의 유체가 이제 흘러갈 때 이제 열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저온의 유체를 이제 흘려보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열교환이 일어나게끔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열역학 제2법칙에서도 이제 또다시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정상 유동 장치로 이러한 열 교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외부와의 그 열 교환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쉘 부분에서만 이제 이러한 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또한 이제 장치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일의 출입은 없기 때문에 이제 일에 대한 것은 0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운동 에너지나 그 포텐셜 에너지도 이제 0 그 무시를 하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또한 아래 그림에서 우리가 어떤 그 컨트롤 볼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만일에 이 시스템 전체를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을 제외한 이쪽 몸통 부분을 우리가 그 컨트롤 볼륨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컨트롤 볼륨의 그 열은, 즉 이제 열의 출입은 이제 0으로 가정을 하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지만, 다음에 그림에 두 번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만일에 이러한 그 A 유체가 흐르는 부분만 우리가 그 컨트롤 볼륨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 그 B 유체가 흐르는 부분과의 열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컨트롤 CV는 이제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정상 상태이지만, 물론 이 경우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없으면 이제 정상 상태로 가정을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정상 상태가 아닌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열교환기에서 이제 이쪽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되어진 부분에는 이제 냉매 134A가 이제 R134A가 이제 70도 C에 1MPa로 유입이 되어서 이제 압력 강화 없이 이제 35도 C로 이제 냉각이 되어서 나가고 있고, 또한 이제 그 물이 이제 15도 C
킬로파스칼의 물이 이제 들어와서 이러한 냉매를 이제 냉각을 시켜서 이제 25도 C로 마찬가지로 압력 강화 없이 이제 25도 C로 그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냉각수의 질량유량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냉매에서 이제 물로 그 전달되는 열 전달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질량유량을 한번 이제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질량 보존에 의해서 그 들어온 질량유량은 나간 질량유량과 같고, 이때 그 이제 물과 냉매가 섞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관로에 따라서 이제 그 질량유량을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물 같은 경우 이제 이쪽 일부분을 이제 입구 축에 그 질량유량이라고 하고, 나오는 쪽을 이제 질량유량 m.2라고 하게 되면 결국 m.1은 m.2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그 W라는 첨자를 써서 이제 물의 질량유량이라고 하고,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그 R 첨자를 써서 이제 냉매의 질량유량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를 알 수 있고, 일단 두 개의 그 질량유량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다시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다음에 그 방정식을 통해서 그 일단 이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외부와의 그 열 전달률도 없고 이제 일도 없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도 모두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엔탈피에 대한 항만 남게 되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제 질량유량 곱하기 엔탈피를 한 것을 더한 것이 이제 같다라고 두고 그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들어온 쪽의 에너지는 이제 m.h1 플러스 이제 냉매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쪽이 들어온 쪽이기 때문에 이제 m.3 곱하기 h3가 되게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나간 쪽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해서 다시 이제 m.1과 m.2는 또 m.w였고, 그리고 m.3와 m.4는 이제 m.r이었기 때문에 다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물에 대한 질량유량과 냉매에 대한 질량유량으로 묶어서 표시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우리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이제 문제에서 그 냉매 입구축 질량유량을 이제 6kg per minut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식을 정리를 했고, 우리가 엔탈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그 온도에 대한 이제 엔탈피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데, 일단 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kPa일 때에 그 포화 온도가 이제 주어진 값보다 모두 큰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압축 수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압축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화액에 대한 엔탈피로 근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5도 C에 해당되는 이제 포화액의 엔탈피 값을 이제 H1으로 취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H2도 그 25도 C에 해당되는 이제 물의 포화액에 대한 그 엔탈피 값을 이제 다음의 값으로 취하면 되고, 냉매는 다시 우리가 냉매에 대한 테이블에서 일단 P3와 T3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과열 증기 쪽에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엔탈피 H3는 303.87kJ/kg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냉매가 이제 1MPa 35도C에서는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화가 아니라 이제 압축 액체이므로, 이제 상태가 압축 액체이므로 이제 우리가 포화액에 대한 엔탈피 값을 취하면 다음의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H1, H2, H4, H3를 모두 구했고,
이제 m.r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냉각수의 질량, 유량을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9.1kg/min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냉매에서 이제 물로의 열 전달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컨트롤 볼륨을 이제 이 그 냉매가 흐르는 이 관로만 이제 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보면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열 교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냉매가 이제 열을 빼앗긴 부분이기 때문에 즉 이제 나오는 쪽에 온도가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열이 이제 물 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물의 입장에서는 이제 Q.W in이 될 것이고, 우리가 냉매의 입장에서는 이제 Q.out이 되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 냉매에 대해서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냉매에서 물로 가는 것을 이제 물의 입장에서 이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도 뭐 상관은 없고, 만일에 이제 물로 이제 풀이에서처럼 취하면 우리가 H1과 H2로 이러한 식으로 이퀘이션을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m.r로 하면 이제 m.r은 이쪽 나가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H3와 H4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풀이대로 하면 이제 나가는 쪽에 나가는 쪽이 아니라 이제 물에서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제 Q.W.in 플러스 이제 M.W.H1은 이제 열이 더 이상 나가는 부분 없기 때문에 M.W.H2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Q.W.in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M.W.H2-H1이 되게 되므로 우리가 이 값들은 모두 앞에서 구한 값을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Q.W.e는 이제 1218kJ/min이 되게 되고, 이제 물에서는 열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되게 될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R out으로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기호가 이제 붙게 되게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